바로 하와이 부동산 팀의 크리스 주 부대표님이십니다. 하와이는 저는 천당 밑에 999당이라고 지상 최대 파라다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와이의 어떤 대체 불가능한 매력에 기인한 거겠다 싶네요. 좋으시겠어요, 거기서 리얼터 하셔서. 네, 행복합니다.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에어비앤비, 즉 좀 맞으실 것 같아요. 관심 가지면 좋을 법한 그런 투자 기회 그게 있다고 들었어요.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그 미팅 신청하신 분이 총 지금 600개가 넘는 예약권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이 대신 만나 드립니다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인터뷰해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바로 하와이 부동산 팀의 크리스 주 부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알로하. 하와이에서 꼭 아셔야 하는 부동산 전문가 크리스 주입니다. 하와이 부동산 팀은 네트워킹 및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며 한국과 하와이를 잇는 부동산 투자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콜델뱅커 리얼티의 콘도미니엄 프로젝트 세일즈 부분 한국 총괄 책임자로서 연간 4회 이상의 대규모 세미나 및 VIP 초청 세미나를 기획 진행하며 한국의 고액 자산가 분들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하와이 부동산에 대한 성공적인 투자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말 액티브한 활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궁금한 거는 네. 어떻게 이쪽 커리어를 네. 하게 되셨고 어떻게 지금의 커리어, 지금의 상황을 또 만드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하와이에 제가 정착한 이후에 한 콘도 개발 회사에서 그 디렉터로 저는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콘도를 개발하면서 분양까지 네. 이끄는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네. 현장에서 수많은 고객들과 직접 만나며 부동산이라는 공간이 네. 단순한 그런 집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요. 네. 그때부터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집은 어떤 모습일까? 그들과 삶에 가장 어울리는 공간은 어떤 형태일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다가 네. 제가 뭔가 개발자의 관점보다는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네.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집을 찾아가는 일에 더 제가 관심을 갖게 되어서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가 지금 리얼터의 길을 한 20년 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좋은 프로퍼티를 찾아주고 그들이 행복한 걸 나도 같이 행복함을 네. 느끼면 거기에 좀 더 큰 밸류가 있을 것 같다 해서 디벨로퍼 사이드에서 이제 리얼터로 커리어 체인지를 했고 맞습니다. 그게 한 20년 정도 이제 됐다. 네, 20년이 좀 넘은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런 것 같아요. 저도 하와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There's something unique with Hawaii인 것 같아요. 네. 어떤 것 같으세요? 다른 지역과 하와이요? 어떤 부동산, 하와이 부동산. 하와이는 저는 천당 밑에 999당이라고 지상 최대 파라다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와이가 가지는 그 매력은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혹은 드림홈을 갖고 싶은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 세미나를 나오면서 그때 제가 하와이라는 부동산이 단순한 미국 부동산이 아니고 글로벌 부동산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하와이를 소개를 한 게 기억이 나요. 그만큼 하와이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그런 매력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와이가 글로벌 부동산이다?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글로벌 부동산이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캐나다 전 세계적인 모든 투자자분들이 그렇죠. 또 뭔가 로망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아, 하와이에 나는 뭔가 나의 드림홈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열심히 또 일을 하신 오너분들이 아, 하와이에 가족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싶다. 이러한 로망으로 개념으로도 또 투자를 하시거나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맞아요. 네. 뭔가 미국 사람들의 경우도 하와이에 어떤 프로퍼티를 갖는다는 것이 트로피로서의 의미도 있고 네. 그건 꼭 미국 사람이 아니라 해외의 투자자들한테도 다 적용이 되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른 지역에서의 미국 부동산 투자와는 좀 더 다른 관점. 네, 하와이는 그래서 100% 혹은 200% 캐시 플로우를 원하시는 수익률 그런 걸로 오시는 그런 일반 마켓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이엔드 마켓 두 가지로 저는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에서 하와이 부동산에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수익률이 뭐 낮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일반 부동산 마켓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은 일반 마켓하고 하이엔드를 구분했을 때 일반 마켓도
어때요? 충분히 어떤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빌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와이 부동산을 일반 마켓으로 접근하셔서 오시는 분들은 하와이 특성을 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30년, 40년이 지나도 뭐 한국과 비교해서 재개발이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희소성에 투자를 하신다는 개념으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마켓은 에어비앤비를 또 많이 또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에어비앤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 맞습니다. 근데 주로 에어비앤비가 있는 그런 지역이 행정구역이 와이키키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한 달 미만으로 렌트를 원하시는, 또 그걸 통해서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에어비앤비, 즉 와이키키 지역 콘도가 좀 맞으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나는 정말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하는 대상으로서를 설명을 해주신 거고, 다른 하나는 이제 좀 있으면 더 물어보겠습니다만 정말 하이엔드. 어떤 상징적인, 내가 여기서 얼마를 벌고 이런 성격이 아닌 나의 어떤 어치브먼트를 인정하는, 스스로에게 칭찬하는 뭐 이런 게 될 텐데, 전형적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거나 아니면 미국의 타 지역에서 에어비앤비 비즈니스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주의해야 될 점 여러 가지 해주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3천억 넘게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상담을 했었거든요. 3천억. 네. 개수로는 한 230개가 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네 가지 스텝을 정말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4R2 Invest Fund이라는 그런 용어를 제가 좀 생각을 해내서 투자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 첫 번째는 리서치. 정말 내가 어떤 프로퍼티를 찾고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그 마켓을 보시느냐, 아니면 하이엔드 마켓을 보시느냐라는 것들을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라이트 피플을 만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변호사분이라든지 또 회계사분, 그다음에 공인 전문가. 어쨌든 현지에서 공인중개사로 이렇게 오랫동안 경험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과 상담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적임자를 만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준비가 되셨는지, ready. 자본금이라든지 아니면 이 펀드를 어떻게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자본금을 어떻게 미국으로 이전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준비가 되는지, 그걸 또 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right time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준비가 됐는데 부동산 타이밍이 준비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준비가 안 됐지만 타이밍이 이때 너무 좋은 바이어 타이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네 가지가 균형적으로 잘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리얼터로 활동하시면서 정말 전문가로서 그 좋은 전문가와 같이 일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런 맥락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새로 그 분양하는 콘도가 있었습니다. 저희 고객분은 이제 주변 친구분들이 이제 있으셔서 때로는 친구분들이 좀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으실 수 있잖아요. 이 부동산을 나는 구매를 하고 싶다. 저희들한테 컨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컨버전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새로 다운해 지는 게 아니라 기존의 오피스 빌딩을 콘도로 전환하는 그런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투자 가치로서는 저는 좀 매력적이지 않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결국은 그 고객분이 저희 말씀을 듣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중요하죠, 그런 게. 진짜 인테리어 하나 잘 된 거에 꽂혀가지고 나 이거 할게요라고 할 수 있을 때, 야야야 서두르지 말고 지금 이거 다 감안해야 돼. 너 지금 이런 거 지금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건데, 이거 거래 지금 성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기에 꽂혀서 그런 것들을 고객의 입장에서 얘기해주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이 굉장히 차별화가 될 수 있겠다 싶네요. 사실 전문가라는 그런 말이 무게감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전문가가 바라봤을 때 이 부동산의 투자 가치는 마이너스 혹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고객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때 고객한테 왜 이 부동산의 투자 가치로서 아니라고 하는 그런 근거적인 것들을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일하는 이 환경이 그렇게 쉽게 그런 노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까지 20년이 넘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고객한테 정말 어니스트하게 저희의 의견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결론은 그 프로젝트가 캔슬이 됐습니다. 다음 주제 가기 전에 어떻게 우리하고 인연이 됐고 어떤 지금 그 얼라이언스로서 일을 하는지 제 입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참 저희가 에피소드가 있죠. 저희 코비드 때 이제 정부 지원금들이 있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뭐 PPP라든지 여러 가지. 근데 제 주변 분들이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셨는데 그 PPP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도와달라고 이제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저도 이제 전문 분야가 아니니 이걸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 막연했던 그 찰나에 변호사님 채널을 제가 보게 됐어요. 유튜브? 네, 네. 그래서 그 채널을 통해서 제 주변 분들한테 많은 거를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표님의 그 유튜브 구독자, 열렬 구독자가 됐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에 대한 또 궁금한 것도 있어서 제가 이제 연락을 먼저 드리게 됐어요. 기회가 되면 저희와 같이 세미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게 됐죠. 네. 그때 세미나 하실 때 저도 굉장히 임프레스 됐었어요. 너무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동산 팀에서도 네. 그 컨텐츠를 좀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세미나 할 때도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 했던 기억도 나고 근데 그 뒤로 이렇게 이어졌어요. 네. 그러면 하와이 부동산 좀 더 얘기하면 좋겠는데요. 네. 하와이만의 매력, 특징 네. 있을 것 같아요. 하와이만의 매력 있죠. 하와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 최대의 파라다이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자연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에 나올 때마다 사실 제가 좀 이렇게 공기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하와이가 가지는 어떤 자연, 정말 어떤 그 공기라든지 자연의 정말 귀중함을 알게 그렇죠. 되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연의 혜택 이라는 거를 거주자들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또 지리적인 요건도 하나의 어떤 이익인 것 같아요. 가깝다는 거? 네, 한국과 그 다음에 동부 쪽.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동부 쪽에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시거나 손자, 손녀분들이 또 동부 쪽에 계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동부까지 가시는 걸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하와이에서 만나자. 그래서 만남의 광산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에서 하와이에서 만나자라는 분들이 좀 많으시죠. 그렇죠. 진짜 딱 중간이니까. 그리고 기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은 보통의 타주 또는 타 지역의 투자자들이 하와이에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는 그 오아후 섬인가요? 주로 오아후가 한 8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거기에 지역별 좀 특성 이런 것들이 있나요? 오아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단기 렌트가 되느냐, 장기 렌트가 되느냐, 에어비앤비가 되느냐, 저는 이 세 가지 구역으로 나눠 설명을 드려요. 그렇게 세 개가 지역별로 나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 배경은 왜 그런 거예요? 네, 하와이는 아무래도 그 관광 도시다 보니까 그리고 호텔들이 많아서요. 호텔 유니언이 좀 자리를 많이 잡고 있어요. 호텔 근처에서 네. 에어비앤비 절대 들이면 안 돼 뭐 이런 건가요? 네, 약간 그런 규제가 굉장히 강화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에어비앤비가 되는 빌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구입을 하실 때는 이 에어비앤비가 가능한 그런 빌딩인지 아닌지를 또 확인도 해야 되는 그런 또 절차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하와이는 개발에 있어서의 호재 뭐 이런 게 딱히 없을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많이들 하는 게 올림픽이 열리고 또 여러 가지 도시 개발 뭐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의 뭐 고속철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에 비해 하와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앞으로 좀 중장기적인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하와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부동산을 내 자녀에게 혹은 내 손자, 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가, 어떤 레거시의 개념으로 들어오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동산은 주로 하이엔드 부동산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또 겪은 적이 있잖아요. 그런 금융 위기 때 각 주마다 혹은 미국에서 부동산 마켓이 어땠는가를 좀 얼마나 버텼는가? 네, 조사를 해보면 하와이 같은 경우는 30년 우상향이었고요. 심지어는 코비드 때조차 하와이의 그 하우스 마켓이 좀 더 올라갔었어요. 네, 그 이유는 저희가 코비드 때는 락다운이라고 해서 콘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부대시설을 사용을 못하는 그런 환경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답답함을 느끼셔서 그럼 수영장에 딸려있는 하우스를 내가 옮겨가야 되겠다. 오히려 그런 현상이 있어서 오히려 코비드 때는 하우스 마켓이 정말로 핫 마켓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금융위기 때 회복력이 한 저희는 1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하와이는. 그런 좀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역시도 어떤 개발 이런 거보다는 정말 하와이의 어떤 대체 불가능한 매력에 기인한 거겠다 싶네요. 좋으시겠어요. 거기서 리얼터 하셔서. 네. 행복합니다. 저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린단 말이죠. 놀란 게 한국에 나와서 이런 투자자들, 잠재적인 투자자들과 얘기를 해보면 하와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 말은 결국 관심이 또 투자로 이어질 텐데 그들이 하와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외국인이니까
주의해야 될 점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보세요? 주의해야 될 점은 제가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리서치를 잘 하셔야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산을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전문가들과 함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변호사, 회계사분들과 함께 나의 자산을 정리를 해서 이 자산들을 미국에 이전을 할 때 어떠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와이 부동산, 즉 미국 부동산의 그 환경 요건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 분양하는 콘도 프로젝트들은 저희는 전매 제도가 되지 않아요. 완공되기 전에 분양권을 네. 샀는데 그걸 팔면 안 된다, 네, 손바뀜이. 맞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이 부동산이 나의 어떤 환경적인, 즉 재정적인 환경에 맞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 자산을 옮겨올 때 법인으로 옮겨올지 개인으로 옮겨올지에 대한 정리는 좀 전문가로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하와이 부동산에서 관심 가지면 좋을 법한 그런 투자 기회 그게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것들이죠? 지금 현재 일리마 멜리아라는 울트라 초 럭셔리 콘도에 대해서 제가 그 세미나 때문에 사실 지금 한국 출장에 나와 있거든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인기가 지금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그 미팅 신청하신 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 지금 600개가 넘는 예약권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와이에서 가장 좋은 그 위치에 좋은 오션뷰의 울트라 럭셔리 콘도가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또 이것만을 기다리셨던 분이 또 계세요. 네, 1열에서 프론라인에서 가장 좋은 위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좀 많은 매력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멜리아 일리마예요? 네, 맞습니다. 유닛이 총 몇 개예요? 지금 멜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보통 200세대가 좀 넘고요. 멜리아는. 그리고 일리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0세대가 안 되는 그런 콘도로 지금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200개가 넘는 유닛이지만 그 200개가 넘는 유닛을 투자형으로 다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이 있어요. 하와이는 새로 분양하는 콘도가 200가구라고 예를 들었을 때 거기에 50%를 실거주용 1년 그 실거주해야 되는 걸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자용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유닛은 50%, 즉 100세대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구나. 프로모션을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예약이 너무 저도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을 몰랐어요. 지금 현재 일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물론 가격대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꿈과 감성과 명품 쪽에 해당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또 지금 같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건축가라든지 또 조경 건축가 인테리어 팀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회사들이에요. 건축가는 그 람사에서 뉴욕에 이제 많은 그런 건물들을 이제 건축을 했던 마버스테인이라는 분이 또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실내 건축 디자인 팀은 샹팔리모라는 팀이 있어서 이 팀은 주로 뭐 호텔, 벨라지오라든지 이런 호텔들을 유명한 호텔들 디자인 팀이에요. 지금 야심차게 정말 울트라 럭셔리 콘도를 이 드림팀이 이제 개발을 할 예정이라 그렇구나. 아마 완공이 되면 하와이의 랜드마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있는 건 또 아닐 거 아니에요, 하와이. 앞으로도 또 이제 알라모네 지역에 단기 렌트가 가능한 지역에 새로 프로젝트가 나올 예정이에요. 제가 저희 콜델뱅코의 프로젝트 셀 디비전에 있다 보니까 그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이제 디벨로퍼랑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 제가 또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부 대표님의 커리어에 대한 얘기부터 이 하와이라는 지역의 어떤 매력에 대한 거 그리고 또 부동산 투자 현지인들 또는 타 지역의 분들이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되는 점 그리고 또 현재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이 투자 기회에 이르기까지 아주 하와이에 관해서 다 얘기한 것 같은데요.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하와이 부동산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부동산 투자 매물을 찾고 또 그러한 일들을 도움이 필요하실 때마다 저희 팀이 항상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걸 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도 예상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즐거운 시간이었었고요. 이 즐거운 경험이 여러분들께도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번 대신 만나드립니다 시간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